민주당한테 바라는 존재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야당을 존중하거나 뭐 어디 가갖고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발려서 어떡하나 이런 짓거리 하면서 그게 바이든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도 상황 아니라면 국회에 나온 대통령실 수석이 웃기고 있네 같은 소리가 아니라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완전히 쌩까버린 게 아니라면 첫 예산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수도 있었죠. 지금부터 국회는 예산안 국회예요.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실 신축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통 예산안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야 할 거 없이 기재부가 예산안을 짜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바꿔내야 된다.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뭐 이제 정치 지형에 따라서는 대폭 삭감하겠다 해도 전체 예를 들면 600조다고 하면 650조라고 하면 많이 깎아봐 2, 3조예요. 그게 대폭 삭감에 지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번은 완전히 다른 국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방송에서도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점들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이 변명했던 대로 국회에서 민주당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윤석열 이제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예산 문제는 좀 심각하긴 한데 예산안 설립하고 시행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법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예산이 500조가 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 300명이면 1인이 거의 2조 원을 담당해야 되는 거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은 아닌데 제1당의 위용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전면 거부했잖아요. 이명박의 anything but 노무현보다 더 심하잖아요, 이제는. 문재인 정부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삭감 또는 없던 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은 원상 복구시키는 쪽으로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다. 그리고 물론 예결 소위까지만 된 거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여기 소위 말하면 이재명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지역 앞에 750억 복구 하기로. 7,050억이요. 아, 750억. 아니, 7,050억이요. 네. 제가 간이 작아요. 지금 물가 인상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정말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삭감될 예정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네. 이걸 다시 복구가 된다면 정말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곳이고요.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저는 힘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예산안 동의 안 해줘가지고 돈 없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행안부 장관이나 뭐 이거 장관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해가지고 삭감시키겠다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전문 지식이 없는 그 행안부 장관이랑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돈이랑 똑같은 건데 왜 이거를 10%씩 할인 줘가지고 이거 부루마블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게 너무 뻔한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 아실걸요? 매일 몇 개씩 민주당에서 문자 오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있더라고. 주요 핵심 논란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옛날과 달라진 민주당이고 지금 윤석열 관련한 말도 안 되는 예산들 삭감하는 게 누구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뜻이에요. 지금은 협조가 아니라 아주 까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워딩에는 장애투쟁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재명 의원님이 지자체단체장을 해보신 분이라 대통령이 뭘 하면 일을 못하는지 알아요.
지자체장이라는 것도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사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의회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아파보신 분이라 뭘 하면 뭘 발목을 잡아버리면 안 되는지를 좀 아셔보면. 새 영빈관도 전액 삭감. 그때 뭐 그거 영빈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거 네. 싹 잘라내고.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경찰국 예산 싹 잘라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 제출 없이는 심의 불가. 대충 해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다 따져보겠다는 거죠. 침대 몇 개 들어가는지. 그럼 이제 마지막 결정은 뭐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안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합의된 예산을 갖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기존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기재부가 낸 예산을 야당 그러니까 여기 가장 핵심은 원내대표들인데 원내대표들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 뭐 부대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협상하잖아요.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요건 좀 넣고 요거 좀 빼고 또 국회의원들 옛날 같으면 쪽지 예산 지금 카톡 예산이라 그러죠. 그거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완성을 딱 해. 근데 기재부 예산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 디테일이 막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사업 때문에 이 지역에 뭐 도로 넣는데 예산 확보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협조 안 해주면 통과 못 시키죠. 저는 그리고 이게 묻지마 수의계약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당에서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감시하고 만약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이래버리면 수의계약 한 번 못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 막 비공개로 돌려버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깜깜이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개조하는데 뭐 500억이 든다. 아 그래? 갖고 와. 우리 그냥 못 통과시켜주니까 갖고 와. 이거 계약 어디랑 했어? 어떻게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손바닥에 놓고 보기 시작하면요. 여사님 머리 터집니다. 옛날에는 대충 넘어갔어요. 예. 근데 윤석열이 민주당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건지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말했잖아. 네. 요소야 때도 심각한 요소여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이번에 왜 정치보복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윤석열이 그 예산안 통과시켜달라고 시정연설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근데 사람이 어떤 체면이나 속이 있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사실은 이 구역에서 내가 왕인데 뭐 쥐새끼 뭣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왕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더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 아주 피를 말려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장애투쟁까지 선언한 마당에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좋네요. 자 임자 만났지. 하나 더 있어 진짜 사이다는 감사원의 권한을 다 뺏어버리기는 감사원이 깡패짓거리 했잖아요. 거짓말을 감사 완박이라고 부르더만 감사원 권한 완전 박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조중동의 워딩이야. 네. 어쨌건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건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한 거야. 지금까지 감사원이 한 짓 한번 볼까요? 이런 짓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감사원이 거짓말로 해갖고 국방부나 국정원이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깡패 조직이잖아 감사원이 지금. 저것도 지금 이번 6개월 안에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어. 네. 정치 감사만 열심히 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거 통과시키자고 당론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은 당론 자체가요. 법 통과예요. 그렇죠. 지금 숫자가. 물론 법사위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법사위가 뭐고 이거를 그 포커스로 갖고 언론에서 계속 다루기만 해도 감사원에서 무리한 감사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법 개정안이 뭐냐면은 읽어주세요. 특별감찰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감찰 금지, 감사원 직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이게 감사 완박이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그냥 국민적 감시를 하겠다는 것뿐이죠. 자, 여기까지가 민주당이 지금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가십시오. 국민들 입장에서 악이 하나 있어요. 지금 프레임은 잡혔잖아. 윤석열이 악이잖아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귀. 악이. 말하기가 싫어진다 이것들아. 윤석열이 악이 악.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악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못 막아내면 화살이 악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막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대패했던 이유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그러면 총선 때 국민들이 또 밀어줍니다. 윤석열 탄핵시키라고 200석 넘게 밀어줄 거예요. 신난다. 아.